평범한 내가 비범해지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곳에 걸맞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와 투잡에 쓰리잡을 하며 유독 시간당 임금이 높아 일을 시작하게 된 철제 서류함을 만들던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로 함께 일을 하며 며칠도 안 돼 손이 빠르다는 이유로 완성부로 옮겨가며 같은 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어느 중국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 알게 된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그 공장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슈퍼바이저인 중국 매니저를 통해 이 공장에 들어왔고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에 월급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자신도 벌써 20살이 되던 때부터 시작해 23년째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23년이 흐른 지금의 그녀의 월급이 일주일 전에 에이전시를 통해 들어왔던 저의 월급보다도 적은 금액이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중년 여성을 포함해 그들 모두가 새벽 4시에 나와 임금 인상 단 한 번도 없이 오직 그 단 한 공장에서만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우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끼고 있던 기름으로 범벅인 작업용 장갑과 다를 대로 다른 안전화를 빼면 매우 어울리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왜 아직도 여기서 일하며 더 나은 조건의 임금을 주는 것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왜 고려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지금 현재의 삶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그나마 이 직장을 잃을까봐 다른 곳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말하며 오히려 그렇게 질문했던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슈퍼바이저 중국 남성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영어에 매우 취약했고 그 약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라인 중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타국에서의 도전이 무서워서였는지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 공장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그저 평범한 삶으로 살 것을 결정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될까봐, 그들과 똑같아질까봐, 나의 삶도 그들처럼 평범해져 20년이 넘는 삶을 그들과 똑같이 살아낼까봐 진심으로 두려웠고 발전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삶을 연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며 비록 지치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절대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느 18세 어린 소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한 대형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일을 39년간 했던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18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일을 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푸집을 만드는 기가 앞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개척하여 선택하며 최소한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노라 결심을 했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학사를 거쳐 스탠포드대 MBA를 나와 같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까지 취득하며 미국 내 모든 완성차 제조사 최초로 CEO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 완성차 업계 최초 CEO가 된 그녀는 이듬해 바로 다음해 제너럴 모터스 모두를 대표하는 여성 최초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녀가 바로 현재의 메리베라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은 노력하여 얻게 된 꾸준한 업적들의 산물입니다. 도전은 언제나 그 기회의 또 다른 시작들이죠. 지금 어려운 순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려면 불편함을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에 헌신할 줄 알아야 목표가 없는 항해로 어둠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 모두를 최대한 발휘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고 남들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일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들을 기울이며 당신은 곧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설사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전 마지막 직장에서 사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될 때 잘 돼야 성공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학자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된 매우 명쾌하고 분명했던 성공 진리 하나는 내가 지금 힘들면 남들도 나만큼 힘들고 내가 지금 멈춰 설 만큼 지치고 힘들면
남들도 또한 나만큼 지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고, 그때의 전진을 선택했던 저의 선택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게 만들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삶을 선택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의 여정을 완성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해 낼 것인가. 저는 그 철제 사물함을 만드는 공장에서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지켜봤고 뼈에 사무치도록 제 몸속에 기억시켰습니다. 하여 평범하면서 저를 건져 올리도록 선택을 했고, 제 아무리 피곤해 어쩔 수 없이 침대로 향해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조차도 저를 돌려세워 영어 공부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영어가 모국어인 캐나다 현지인들을 고용하며 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정작 내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실패할까 넘어질까가 아니라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평범하게 살까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평범함을 거부한 두려움이든 그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물함을 만드는 공장에서 저는 20년의 평범한 삶보다 단 1년을 살아도 비범하게 살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 라는 책에서 캐서린 펄시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망치지 마라. 오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일이 왔을 때 오늘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내일 이 시간에는 성공 실전 훈련법 22번째 이야기,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나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최초 완성차 회장이 된 메리 베라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직군별로 매우 다른 복장을 갖추도록 10페이지나 되는 규정집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그 방대한 복장 규정이 관료주의의 상징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복잡하다라고 생각해 그 모두를 일축한 단 2단어로 바꿔 정의했고, 본사를 비롯한 전세계 GM사 모두가 그 논쟁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했던 아주 심플하고 강렬했던 복장 규정 2단어는 적절하게 입으세요 였습니다. 규정과 규율에 얽매기보다는 직원들 간의 신뢰를 선택했고, 직원 스스로가 만든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자율적인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던 그 방법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현재까지도 그녀가 이룬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나의 목표와 꿈을 매우 심플하고 강렬하게 전달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내 자신이 충분히 설득되게 만들어 나의 노력 역시도 그 어떠한 낭비도 없이 몰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문방구에서 팔던 아주 작은 돋보기로도 충분히 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돋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이 날 때까지, 그 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모았던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제의 평범함을 오늘의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는 성공 영감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범함으로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강한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얻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인 김기호님과 또 다른 금박장인은 그의 아내 박수영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함께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에 계시던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철종 때부터 160년간 가업으로 이 금박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박은 단순히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각자만의 상징이 있고 꿈들이 있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를 한 곳에 갈아 넣어 금박을 입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절대 소홀할 수가 없죠. 그래야 입는 사람도 그 금장을 쓰는 사람도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같이 꿈꿔보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은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담는 것이기에 비록 이 일을 손으로 한다지만 이 손을 통해 저의 기운이 담기는 것이기에 절대 불손한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고 그 모든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만 이 일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희는 믿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이고, 그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저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도 저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비범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희생이 크고 시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